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슈퍼위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투표율도 급증하면서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4강을 뽑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유승민 두 후보의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가운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결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얻은 누적 득표율이 54.9%입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34.3%, 20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3차 슈퍼위크 그리고 경기 또 서울 여기 경선에서 뭐 투표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결선 투표 없이 진행이 되려면은 대략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한 60%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지금까지 어느 후보도 그렇게 55% 그렇군요. 넘게 받는 투표 경선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큰 변수가 없으면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외로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거의 지금 오늘 낮 12시 현재 70%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3차 선거인단 최종 득표율이 한 80%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차 슈퍼위크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누구한테 좀 유리할까요? 양쪽 모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정치적 텃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장동 의혹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강하지만은 여권의 지지층들은 1위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낙연 후보 측은 수도권은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그 표심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한 이렇게 그 대장동 의혹이 아무리 불거져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여당 지지층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보고 선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후보가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예.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 예.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사이다 발언뿐만 아니라 신속한 결정 그리고 빠른 집행력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뒤엎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려면은 각종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좀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낙연 후보 측은 벽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좀 먼 상황입니다. 오늘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할 수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요. 네, 서른 의원의 이 발언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곧바로 반격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지사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국민의힘하고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예. 발언 아닙니까? 예. 거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것이 또 어저께 이낙연 후보 측도 보니까 발언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네. 어제는 예. 여야 가리지 말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여야란 표현을 했지만은 여야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점이 어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3차 선거인단 그 투표가 진행되는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강하게 발언한 측면이 하나 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겠느냐? 혹은 검찰 수사 이유를 또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수사에 따라서는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고 후보 예. 사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여기에 대비하는 사전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다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부 총질이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토론회에서 계속 나왔죠.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공격적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나간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선 이후에 후보 교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자락을 까는 그런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민주당 지도부 지금 생각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 특히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5천억을 확보한 거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예. 이낙연 캠프 측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이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경선이 끝나면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이낙연 캠프 측을 좀 자극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뭘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특검을 거부한다. 민주당의 그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계를 지어준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도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혹은 이재명 예. 편을 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앞서서 그 이낙연 캠프의 맹공이 검찰 수사 이후에 후보 교체를 좀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돼도 이 대장동 의혹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일단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가 돼 있느냐, 배임 의혹에 대해서 어떤 혹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격받을 소지가 틀림없이 있겠죠. 안팎에서. 네. 거기다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예. 또 우리 사회 여론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더해서 만에 하나 이제 앞으로 두 당의 후보들이 다 정해지고 예. 가상 양자 대결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있을 건데 만약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난다. 예.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어날 네. 가능성도 있다. 단순하게 먼 나라 이야기로만은 보기에는 어떻게 될 정치라는 건 세월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흘 뒤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11월 9일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데 이재명 지사가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에 직접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금 18일에 행정안전위원회 한 번 예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또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두 번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12일에 그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사실 경기지사 사퇴를 해도 됩니다. 사퇴를 해도 되는데 예. 원래 이 법정 사퇴 기한은 12월 9일까지지만은 네. 그 전에 사퇴를 해도 되는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 피감 기관의 장은 증인 선서를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왜냐하면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피하면은 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국정감사에 스타 혹은 관심을 받은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네. 예. 올해의 관심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될 그렇겠네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구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 부인을 하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 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까? 제일 핵심은 유동규 씨가 뭐 뇌물 수수 이런 부분보다도 배임 혐의일 겁니다. 배임 혐의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라는 건데 배임이라는 것은 만약에 유동규 씨가 성남개발공사 혹은 이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라든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고 네, 하는 네. 것 아닙니까? 여기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혹은 승인을 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면은 뭐 야당의 주장대로 배임 혐의, 배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밝혀내느냐 또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혀지면은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유동규 선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이제 후보로서 만약에 후보가 된다라면은 후보로서의 자기의 그 정치적 행보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뉴스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특검을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특검 가능성은 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 가능성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은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절대적인 수에서 그런데 하지만은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국민 여론이 믿을 수 없다. 이건 꼬리 자르기다 아니면 면죄부주기다라고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해졌을 경우에 예. 그러면 다시 또 특검을 요구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여론조차를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하고 아니면 떳떳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특검 논란은 잦아들 수 있겠지만은 네. 일단 초기 단계에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예. 다섯 달 동안이나 뭉갰다라고 하는 비판들 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은 과연 너무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아니냐 또 법무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냐 검찰총장은 그 영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감들 이것들을 검찰 수사가 충분히 희석시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경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고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면 그러면 특검 가능성도 다시 그렇습니다. 거론될 수 있다. 다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서 검찰이 빨리빨리 나흘 만에 유동규 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는 뭐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예. 특검 가능성을 너무 닫아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주장은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건데 지금 특검법, 상설특검법을 만약에 따라서 특검을 한다라면은 국회 본회의만 의결되면은 특검은
20일 동안 준비하고 6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인계받아서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좀 전향적으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드루킹 수사 때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 구속되고 지금 네. 유죄 이렇게 확정된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특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동 의혹이 얼마나 또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오늘 전국 지표조사 매주 나오는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뭐 17%로 동일하고요. 반면에 홍준표 의원 15%, 이낙연 후보는 11%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소폭 하락, 이낙연 소폭 상승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대장동 의혹이 거의 한 4주째 지금 정치권의 큰 이슈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도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5, 29까지 올라갔다가 약 3%포인트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17%, 지난주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 적합 후보가 없다. 그리고 모른다, 무응답. 무응답증이 얼마나 나옵니까? 36%입니다. 네. 36%요? 예,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무응답증 또 무당증이 상당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분의 1 이상이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른다, 무응답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그 두 후보를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를 지지하는 층이 한 6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윤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무려 41%나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은 21%인데 이 조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전화 면접원이 선생님께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 반응 볼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로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아도 당선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 그 당선 가능성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젊은 층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젊은 층들이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홍준표 후보를 적합도에서는 많이 찍었는데 예. 당선 가능성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높게 찍었습니다. 네. 그건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인데 20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적합도가 20대 7%에 불과했는데 네. 당선 전망에서는 28%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30대 경우에는 적합도 21%였는데 당선 가능성 전망에서는 40%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젊은 층들의 표심이 이재명 지사를 후보를 아직 완전히 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그것을 홍준표나 윤석열 같은 야당 후보들이 충분히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당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 지표조사 결과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가상양자 대결도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양자 대결 볼까요? 44대 33 이렇게 나오네요. 예, 윤석열, 이재명 가상 두 사람이 예. 대결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4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3%로 네.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은 나오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 중도층의 반응이거든요. 네네. 중도층의 대결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
2%, 그리고 윤석열 후보 33%로 네. 역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 홍준표 의원의 그 가상 양자 대결 그 준비가 표가 돼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그 대결에서는 이재명 40 그리고 홍준표 37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예. 중도층의 그 표심을 보면은 이재명 37 그리고 홍준표 36으로 나타납니다. 예. 거의 중도층을 보면은 거의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가상 대결을 보면은 홍준표 측에서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양자 대결했을 경우에 홍준표 후보 측이 보수 측의 지지를 그대로 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은 더 확보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예. 결론이니까 이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은 홍준표 측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전국 그런 지표조사 결과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묻습니다. 예, 전화 예. 면접원이 묻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응답 그 반응도 높지만은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이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 측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리얼미터라는 같은 이런 ARS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좀 높게 나오는 예.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5차 TV 토론 이후에 격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차 TV 토론 때 나온 발언들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언쟁까지 벌어진 건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그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모르시는 말씀하시는 거.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자, 두 후보의 TV 토론 일부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토론 이후에 또 2차전이 있었다라는 예, 거죠. 예. 토론이 끝난 다음에 유승민 측 그 후보 측의 주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왜 토론회에서 이런 미신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가슴 쪽을 두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미쳤다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 측에 악수를 권했는데 아. 뿌리치고 가더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예. 국민의힘의 대선 토론회가 길을 잃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길을 없습니다. 잃었다. 예.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은 1차적인 잘못은 손에다 왕자 예. 이런 것을 노출시킨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잘못이 1차적으로 있죠. 네. 우리는 명확한 것은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든 안 하든 본인 예, 설명대로 예. 아니든 대통령을 뽑는 거지 왕을 뽑는 건 아닙니다. 왕 뽑기 싫습니다, 정말. 예. 그런 점에서 1차적인 잘못은 틀림없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측에 질문하는 걸 쭉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승민 그 후보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련됨, 또 신사, 매너 이런 것을 떠오릅니다. 예.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유승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무척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쪽에 모두 좀 박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번에 또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김성훈 씨라고요. 국민통합특보를 임명을 했다가 그걸 취소를 한 그런 내용인데 김성훈 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해군 중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 해군 함장을 지냈던 그런 경력이 있고 예. 또 그 야당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에도 한번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그 인사의 그 국민통합특보를 임명한 걸 가지고 근데 과거에 보니까 천안함 전 함장이었던 최원일 씨를 예. 겨냥해서 고마하고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또 아니면은 조용히 참여하고 회개해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막말했던 예. 그런 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특보 임명을 취소한 뭐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주변에 후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틀림없이 그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발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4위가 누가 될지가 더 관심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관심이죠. 예,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유력하게 떠오르는 3인이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컷오프에서는 일단 여론조사가 70% 반영이 되고 네. 당원 투표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측의 이렇게 그 적합도를 따져 보면은 이 후보들 1%,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그 결정되는 것은 당원 투표에서 결정이 될 텐데 네. 나름대로 당원 투표에서 세 후보 모두 일가견이 있다라고 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황교안 대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원희룡 그 제주지사 지냈고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재형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은 윤석열 대체제로 또 부각되고 나름대로 네. 대구 경북에서 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마찬가지로 네. 개혁 성향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원 투표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많이 갈지 그거는 참 예상하기 결국 어렵습니다. 당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심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